따끈따끈한 신간 알림이 아뜨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밥이 보약이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냐? 밥 없으면 속담도 못 만들었을 한국인들. 라면에 떡 토핑 추가하고 밥 말아 먹는 K 먹보라면 주목! 대한민국 서양식 만찬부터 K푸드까지 100년 식사로 먹보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때요? 다들 삼겹살 좋아하시나요? 사실 돼지고기는 비린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은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1960년대부터 정부에서 닭고기와 돼지고기 소비를 권장하면서 돼지고기 소비량도 늘어납니다. 게다가 1980년대 경제성장으로 야외 나들이가 증가했고 때마침 휴대용 버너와 부탄가스가 짠! 하고 등장! 이때부터 야외에서 휴대용 버너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유행이 되고 지금은 명실상부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된 거죠. 다들 그 짤 아시나요? 전 세계인의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 압도적 1위를 차지한 한국. 매운맛에 진심인 한국인들. 그런데 사실 한국인이 고추와 마늘, 파가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게 된 건 1960년대부터였어요. 1983년 개발된 청양고추도 매운맛에 한몫했죠.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청양고추가 타이고추와 제주도 대레종을 교배해서 만든 고추라는 사실. 그 청양고추를 개발한 회사가 IMF 때 망하면서 지금 청양고추의 재산권은 미국 거대 기업 몬산토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매운맛이 따지고 보면 수입산이라니 충격이네요. 한국인의 매운맛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미원과 다시다, 라면 스프, 똥손들의 구세주, 조미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일본에서 개발된 아지노모토가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9년 열린 조선박람회에서 물량 공세를 펼치며 나타난 아지노모토. 냉면에도 국밥에도 떡국에도 대구탕에도 설렁탕에도 심지어 김장할 때도 아지노모토를 넣으라고 광고를 했죠. 당시 냉면집에서는 한여름에 동치미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아지노모토를 사용해 훨씬 싼 값에 냉면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결국 우리가 먹는 물냉면의 국물 맛은 조미료 맛이었다는 거죠. 서양에서는 기생충의 체크 짜파구리를 찾아다니고 마트에는 케첩부터 파스타 소스, 두반장 소스, 팟타이 소스 등 글로벌한 소스들이 가득해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인 개항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각자 덜어먹게 된 202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식생활이 바뀌어왔는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책이에요. 또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이 함께 담겨 있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답니다. 이 책이 재미있으셨다면 같은 저자가 쓴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도 추천해요. 식당마다 왜 밥그릇이 똑같은지, 수저를 냅킨 위에 놓는 버릇은 왜 생겼는지 알려줘요. 이 책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한국 음식 문화 척척 박사가 될 거예요. 로또 되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꿈은 부자인데 현실은 빈털터리예요. 종잣돈도 없고 부모님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여기 보세요. 이 에세이를 보면 뭐부터 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돈독하게는 빈털터리 예술가였던 저자가 돈과 돈독한 사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어요. 저자는 섹스 칼럼니스트로도 살아보고 웹드라마 작가도 해보고 워킹홀리데이로 외국에서 돈도 벌어봤죠. 하지만 어느 날 은행에 가보니 정작 자기 수입은 1년에 480만 원에 불과했대요. 사실 이런 경험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내 통장 잔고 아무한테도 못 보여주잖아요. 누구나 땡땡억 벌 수 있다! 라고 소리치는 책은 알면 이미 벌었지! 하는 마음이 먼저 들죠. 이 책은 흙수저라 불리는 우리 같은 소시민이 단기간에 부자가 되기란 쉽지 않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개 다단계 아니면 사입이 종교다. 라고 말하며 누구라도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먹기, 팔굽혀펴기, 청소하기, 가계부 쓰기, 경제신문 읽기 같은 일상 습관들이요. 그런데 이게 부자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종잣돈이 씨앗처럼 싹을 틔워서 다른 돈을 불러오듯 대부호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자도 이런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돈독을 키워가는데요. 직장을 구해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좁은 빌라지만 에어비앤비를 시작했어요. 습관들이 쌓이고 돈독이 커지면서 1년에 480만 원이던 수익이 월 480만 원으로 바뀝니다. 다 읽고 난 제 감상은 이 책은 에세이도 자기계발도 경제 경영도 아니에요.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부자의 마음을 가지게 해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부자가 되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고 싶다면 어피티 뉴스레터를 추천할게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첫 번째 경제 미디어 어피티는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줘요.
가장 기본적인 금융 지식과 내 또래 직장인들의 솔직한 머니로그가 담겨 있어요. 돈독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 모두 돈독한 사이가 되어보자고요. 추리소설을 읽고 싶은데 무서운 건 싫어. 그런 때 딱 맞는 소설, 빛의 현관입니다. 버블 경제가 무너진 2000년대 초반 일본, 일자리를 잃고 가족과도 헤어지게 된 건축사 아오세. 그에게 한 의뢰인이 찾아옵니다.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그저 당신이 살고 싶은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의뢰인. 아오세는 북향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훌륭한 집, Y주택을 짓게 됩니다. Y주택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면서 유명한 건축 잡지에도 실리죠. 그런데 어느 날 출장을 다녀온 직장 동료가 집이 비어있더라고 전해줘요. 집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의뢰인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오세는 열심히 만든 집이 버려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집에 남아있던 의자를 단서로 의뢰인을 찾아 나섭니다. 그랬더니 어라? 의뢰인의 정보가 다 가짜라고 나와요. 아오세는 귀신한테 쓰여서 집을 지은 걸까요? 이 책이 미스테리면서 무섭지 않은 이유는 일단 누군가 죽으면서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설을 읽는 내내 빛이 드는 현관을 떠올리게 되어 음침하기보단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사실 빛의 현관은 작가가 7년 전에 쓴 작품이에요. 소설도 안 풀리고 슬럼프에 빠져버렸는데 문득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공간, 집이 떠올랐대요. 처음 소설의 문장을 10%도 안 남기고 새로 고친 끝에 완전 새로운 소설이 되었다네요. 사람은 누구나 절망을 겪지만 수년이 지나서라도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또한 재기라는 작가의 인생관이 담겼어요. 아오세 또한 의뢰인을 찾아가면서 자신이 애써 외면했던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정체는 소설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마구 넘어가는 책장. 저는 이 책을 읽고 온다리쿠의 꿀벌과 천둥이 떠올랐어요. 벌을 키우는 아버지 밑에서 자유롭게 살아온 피아노 천재의 이야기인데요. 빛의 현관이 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건물에 들어선 기분이라면 꿀벌과 천둥은 눈으로 소설을 읽는데 음악이 들려오는 듯한 착각이 들어요. 아름다운 소설을 찾고 있다면 공감각이 살아나는 일본 소설은 어때요? 다음에 또 따끈한 신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